주의하십시오. 신사 여러분. 만약 당신이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3번, 4번, 심지어 5번씩 일어나거나 소변줄기가 약해지거나 더 나쁘게는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낀다면 이 정보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50세 이상의 남성 70%가 소변을 볼 때마다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들이 그것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그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방광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습관을 폭로할 것입니다. 약속하건대 저와 함께 끝까지 확인하시면 당신은 매일 소변을 볼 때 저지르는 그 끔찍한 실수가 무엇인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채택해야 할 올바른 기술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유할 이 지식은 당신의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소변 흐름을 크게 개선하며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지 않고 밤새도록 숙면을 취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질에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리 없는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계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루틴을 영원히 바꿀 진실을 발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한수진입니다. 서울과 한국 전역에서 환자들을 치료해온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전립선 문제로 조용히 고통받는 수천 건의 남성 사례를 보았고 믿으세요. 이 문제들 중 상당수는 소변 보는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일지라도 대부분의 남성이 완전히 무시하는 주제, 즉 올바른 소변 습관과 그것이 당신의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신사 여러분 대부분은 이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진실은 나쁜 습관 하나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 만성 전립선염, 그리고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불편하고 절망적인 필요로 나타나는 심각한 비뇨 문제의 전체 사슬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요, 저는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제가 이제 늙어서 그래요. 그렇게 여러 번 일어나는 건 정상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신사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실수가 왜 그렇게 위험하고 당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한 해부학을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방광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물풍선과 같은 근육 풍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풍선 바로 아래에 당신의 전립선이 있습니다. 호두 크기의 작은 샘으로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소변 흐름을 조절하는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예외 없이 모든 남성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립선은 자연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저지르는 실수가 당신의 최악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세월의 흐름으로 이미 취약해진 샘에 잔혹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약속했던 공개의 순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을 볼 때 저지르는 가장 크고 파괴적인 실수이자 당신의 전립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습관은 바로 소변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복부 근육으로 힘을 주거나 밀어내는 것입니다. 네, 당신이 들은 그대로입니다. 더 빨리 끝내기 위해 힘을 주는 그 밀어내기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닥터 한수진, 때로는 소변줄기가 너무 약하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끊어지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빨리 끝내기 위해 밀어내거나 힘을 주고 싶은 그 충동은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에서 서 있거나 바쁘거나 거의 끝났는데 조금 더 남은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 말을 들었기에 저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힘을 주어 밀어낼 때 우리는 의학적으로 초대규모 역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방광이 자연스럽고 이완되며 효율적으로 수축하도록 두는 대신 당신은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전체 과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성하는 이 과도한 압력은 당신의 전립선과 방광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조금 커지거나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당신의 전립선은 소변을 볼 때마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여러 번 당신의 전립선에 당기거나 밀어내는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전립선 비대를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나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소변 역류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소변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대신 뒤로 밀려나 당신의 방광 안에 정체된 액체가 축적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학에서 이것은 불완전 배뇨 또는 배뇨 후 잔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요, 여기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배출되지 않고 안에 남아있는 이 잔뇨는 박테리아가 행복하게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 이상적인 배양액이 됩니다. 이것은 재발성요로 감염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감염은 다시 당신의 전립선에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악순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십니까? 압력, 염증, 잔뇨, 감염,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압력. 당신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만성적인 고통과 손상의 순환입니다. 이 나쁜 습관에는 또 다른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어내는 습관은 당신의 방광과 그것을 제어하는 모든 근육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방광에는 배뇨근이라는 주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소변을 자연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수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복부 근육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도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배뇨근은 익숙해지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근육은 자연적인 긴장도를 잃고 힘을 잃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완전히 수축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게으른 방광 또는 활동 저하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방금 화장실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자주 소변이 마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 안에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당신을 밤에 3번, 4번, 5번씩 일어나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휴식을 망칩니다. 저의 환자들에게서 보았듯이 이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잠을 잘 못 자면 에너지가 바닥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성격이 나빠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서서히 악화됩니다. 이 나쁜 습관은 당신의 전립선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회복적인 수면과 방광을 완전히 비운 후에 그 완전한 안도감을 당신에게서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야. 선생님, 그럼 저는 망가진 건가요? 치료법은 없나요? 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완전히 무료이고 여러분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규율, 의식, 그리고 지속적인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채택해야 할 올바른 기술은 이완 배뇨라고 불립니다. 당신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소변을 보는 것은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깊은 이완의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 들을 이 단계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면 즉시 화장실로 가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긴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둘째, 일단 화장실에 있으면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쫓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평생 해왔던 것처럼 복부로 밀어내는 대신 정반대로 하십시오. 복부 근육과 골반저 근육을 완전히 이완하십시오. 넷째, 그냥 소변을 놓아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소변이 저절로 나오도록 허용하고 중력과 몸의 자연적인 이완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절대로 아무것도 강제하지 마십시오. 호흡에 집중하고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어깨, 가슴, 횡격막을 이완하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끝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만약 소변줄기가 끝났다고 느끼기 전에 멈춘다면 부족한 부분을 빼내기 위해 밀어내려는 그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참으십시오. 단순히 몇 초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아무런 긴장 없이 방광을 완전히 이완시킨 채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배뇨근이 스스로 다시 수축하여 남은 소변을 배출하도록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제가 설명해온 그 해로운 압력을 만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 의식적인 기다림, 이 인내가 바로 당신의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위한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습관을 채택하고 당신의 전립선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3가지 추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소변 자세의 진실입니다. 많은 남성이 서서 소변 보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미 전립선 문제의 증상을 겪고 있다면 앉아서 소변 보는 것이 가장 이완되고 완전한 배뇨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앉은 자세는 모든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며 이는 노력 없이도 자연스러운 소변 흐름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십시오. 비록 그것이 30초, 1분, 심지어 추가로 2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서두름은 당신의 적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이중 배뇨 기술입니다. 소변을 본 후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5초에서 10초 더 기다리십시오. 종종 이 간단한 숙임 동작은 첫 번째 시도에서 나오지 않은 잔류를 배출하게 하여 방광을 훨씬 더 완전히 비우고 화장실 방문 빈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닥터 한수진, 제가 힘을 주지 않으면 다 안 나온 것 같고 나중에 속옷에 조금 더 새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 새어 나옴은 바로 제가 방금 설명한 잔뇨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더 세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이중 배뇨 기술을 적용하고 추가로 몇 초 더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몸이 요도에 갇힌 그 소변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또한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 사례를 위한 의료 옵션도 존재하지만 수술이나 기기가 필요할 정도로 가기 전에 저는 당신이 이 자연적인 이완 배뇨 기술을 최소 30일 동안 매일 일관성 있게 시도해 볼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당신의 몸이 올바르게 소변 보는 법을 다시 배우고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습관 하나만 바꾸고도 극적으로 개선된 놀라운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성들도 야간뇨로 고통받을 수 있지만 해부학적 이유로 원인이 다릅니다. 이는 골반저 약화나 감염 때문일 수 있으며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화장실 밖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액체를 마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최대 2시간 전에 마지막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후와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급격히 줄여야 합니다. 둘 다 강력한 이뇨제이며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커피, 탄산음료, 차, 술은 전립선 문제가 있다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민간요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험을 존중하지만 의사로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보다는 입증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해결책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모든 것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친구여, 당신의 전립선을 매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실수는 소변을 볼 때 복부로 힘을 주거나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흔한 습관은 잔혹한 역압을 만들고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며 잔뇨와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해결책은 이완 배뇨입니다. 깊은 호흡과 복부의 완전한 이완을 통해 흐름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앉아서 소변을 보고 서두르지 않으며 이중 배뇨 기술을 연습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십시오.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밤에는 액체와 자극제를 줄이십시오. 이러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통해 당신은 전립선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하며 평온함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남성이 부끄러움이나 무지로 인해 조용히 고통받고 있으며
당신은 그들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개인적인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14일 동안 이완배뇨 기술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알려주십시오. 개선을 느꼈습니까? 더 잘 잤습니까? 당신의 진전이 다른 남성들에게 큰 동기가 됩니다. 저의 채널 닥터 한수진을 구독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21일 만에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5가지 식품을 공개할 것입니다. 친구여,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완배뇨를 연습하며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단 리스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